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소득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다 줄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 때문에 요즘 설왕설래 중입니다. 지난 대선 때 기초연금에 대해서 당시 윤 후보는 10만원 인상안을, 이 후보는 부부 감액 폐지를 약속한 바 있었죠. 윤 후보 당선 후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들은 조기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비수급자들은 반복적인 기초연금 배제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당시 안철수 후보의 제안에 따라 주요 후보 모두 개혁의 원칙에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럼 향후 예상되는 공적연금의 개혁 과제는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의 가장 큰 쟁점은 수급 범위, 즉 수급 대상 조정일 겁니다. 65세 이상 모두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단계별로 수급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입니다. 다음은 수급 금액, 즉 기준 연금액 조정일 겁니다. 대상자 전체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 수준별로 차등해서 지급할 것인가입니다.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과 사용자 또는 국가의 부담 비율을 공무원 연금 등과 일원화하는 등 다양한 연금 개혁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기초연금 소득 재산을 불문하고 65세 이상 다 줄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하와 연계하여 도입됐으므로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돼야 합니다. 2007년 당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60%를 2008년 1월부터 50%로 10%포인트를 인하하고 동시에 매년 0.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하여 2028년부터 40%로 하향 고정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당 수준 감액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또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소득 하위 70% 이하자를 대상으로 월 8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하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차원이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득 대체율이 인하됐다는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미래 이익을 담보로 해서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 건데요. 결국 기초노령연금 도입 취지로 보면 65세 이상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설사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도입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확대 개편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목적은 법 1조에서 보듯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인 반면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은 법 1조에서 보듯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입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었죠. 하지만 새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당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주 사유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로 인해 미래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만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게 됐고요. 동시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로 출발했던 기초연금의 당초 취지가 퇴색됐고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만 이렇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자에게 지급하고 있죠. 따라서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도 아니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도 아닌데요. 한마디로 이도저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빈곤층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라고 하기에는 수급자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차라리 법 정신에 맞게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참고로 소득 하위 70%와 소득 하위 90% 간에는 가구당 순자산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구당 순자산 규모는 상위 10% 또는 상위 5%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65세에서 69세까지의 순자산 규모는 상위 10%가 평균 16억 9천만 원, 나머지 90%가 평균 2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퇴 또는 노동력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어 생활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특히 상위 10% 평균 16억 9천만 원과 나머지 90% 평균 2억 7,900만 원에는 평균의 함정이 숨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3월 전체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 규모가 10억 원임에도 상위 9.4%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공적 연금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연금제도인데요. 체납하지 않고 반납, 추후납, 임의가입, 그리고 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해 스스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를 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 빈곤이 우려되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일수록 국민연금을 체납하거나 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설사 받더라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법에서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4조 3항은 기초연금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결국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납부 유인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지급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저해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인력 및 행정비용이 과다 소요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야 되겠죠.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시군구청 및 동읍면사무소와 국세청이나 법원 등은 물론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 등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는데요. 문제점으로는 인력 및 행정 낭비가 심하고요. 혼란 및 갈등 유발, 불평등과 왜곡 심화, 그리고 불신 등입니다. 여섯째,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소득 인정의 계산 방식에 따른 개인별 유불리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할 때의 각종 공제 내용인데요. 주택이나 토지 등 일반 재산은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도 공제해주기 때문에 유리한 반면 예적금이나 주식 등과 같은 금융재산은 2천만 원만 기본 공제해주기 때문에 불리하고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월 103만 원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주고 사업소득은 필요공비를 공제해주어 유리한 반면 연금소득은 아무런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불리합니다. 참고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현금 흐름이 필요하겠죠. 소득 인정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연금 소득이나 예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은 불리한 반면 주택 등 일반 재산은 유리합니다. 연금을 준비하고 저축한 사람들은 바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의 계산 시 각종 연금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50%를 신설하고 금융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5천만 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7번째, 기초연금은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수당이자 사회수당입니다.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선택적으로 지급되지만 아동, 양육, 영아수당은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에게는 생후 95개월까지는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생후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는 양육수당을 월 20만 원씩, 생후 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씩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자에게 월 30만 7,500원을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도 아동수당 등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전체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현금 복지를 지향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즉 저출산, 보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 양육, 영아수당뿐만 아니라 윤 당선자 공약사항인 부모급여까지 보편적으로 지급된다면 자녀를 출산하고 보육해야 하는 주로 20, 30대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거고요.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면 부모를 챙겨야 하는 30대에서 50대까지의 부담감 역시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는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기준 연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재정 건전성과 노후 빈곤 해소의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보다 활성화돼야 합니다. 그 논의의 주체는 국회, 행정부,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이 되겠죠. 문제는 논의의 당사자들이 대부분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수급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련성을 또 국민들의 정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자목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윤 정부 취임 후에도 기초연금 수급 범위 및 기준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소득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다 줄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